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 건축가와 함께 일하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힘, 우주라는 위대한 일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려두시면 됩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새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새겨진 지혜는 훗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당신을 구원할 내면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구독은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에너지이며 시각화를 통해 원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어떻게 현실이 바뀐다는 말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주적인 답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두 번째 여정의 주제입니다. 바로 책의 핵심 원리이기도 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우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거대하고도 정교한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과 결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연이나 행운 혹은 불운의 탓으로 돌리곤 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실패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찰스 헤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법칙뿐이며 그중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 결과입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풍요의 씨앗을 심으면 풍요를 거두고 결핍의 씨앗을 심으면 결핍을 거두게 됩니다. 결코 콩을 심어놓고 팥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법칙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 법칙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성공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도 몸의 작은 통증에 예민하게 집착하며 질병에 대한 생각을 키워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팥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밭에는 콩의 씨앗만을 부지런히 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은 씨앗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죠. 나의 모든 불행이 결국 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위대한 해방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곧 내 삶을 바꿀 힘 또한 오직 나에게만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온전한 책임을 가지고 선택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 혹은 절차. 내 생각의 씨앗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절차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하죠. 앞서 생각이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이 특정한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석이 되어
우주에 존재하는 똑같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가진 모든 것들, 즉 사람, 상황, 아이디어, 물질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라디오가 특정 방송국에 주파수의 채널을 맞출 때 그 방송을 수신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결핍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라디오에서는 끊임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소식과 기회를 놓치는 이야기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풍요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세상의 모든 풍요로운 기회와 아이디어들이 당신을 향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채널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절차는 어제 우리가 배운 시각화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당신은 의식적인 마음으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둘째, 그 그림이 마치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시각화를 하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깊은 감사함과 기쁨, 평화로움을 느낄 때 당신의 생각 에너지는 수백, 수천 배로 증폭되어 우주를 향해 강력하게 방사됩니다. 이 강력한 감정의 주파수야말로 우주가 당신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주문 버튼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의식적인 생각으로 씨앗을 선택하고 생생한 감정으로 물을 주어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깊이 심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우주의 시스템이 그 씨앗을 현실이라는 열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보물창고가 됩니다. 세 번째, 탈바꿈.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과 절차를 모두 이해했죠. 이제 남은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아직 과거의 나를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현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새로운 나로 먼저 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넬이 말하는 탈바꿈의 과정입니다. 애벌레는 결코 애벌레인 채로 하늘을 날 수 없죠.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치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당신이 가진 생각, 신념, 습관들은 정확히 지금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현실을 원한다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그 모든 낡은 생각과 신념들을 과감히 버려야만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운이 나빠와 같은 과거의 자기 정체성을 놓아주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당신을 가난하고 재능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정확히 그 믿음에 해당하는 현실만을 계속해서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바꿈의 과정은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익숙했던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나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낡은 세계는 파괴되어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꾸준히 연기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서서히 그것을 새로운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낡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탈박 꿈을 감행할 용기. 그것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위대한 법칙의 작동 원리를 배웠습니다. 내 생각이 원인이 되어 끌어당김이라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 진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법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그 법칙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열쇠, 마스터키를 우리 손에 쥐어야 합니다. 내일 우리는 그 열쇠를 쥐기 위한 마지막 훈련,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것을 증명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첫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는 든든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